오늘은 요 노트에서는 C++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들이 있고, 또 그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활용도를 높이려면 요 STL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C++에서는. 그래서 소개하려는 게 std array, vector, pair, stack, queue, dequeue, set, map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실제 언제 배워야 되냐면 자료구조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활용하려면 얘네들 만들지 못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스택, 큐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얘네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알면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실습 시험 볼 때도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뭘 만들지 않고 얘네들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얘네들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 자체에서 배열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배열을 쓸 수 있게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배열을 생성할 수 있게만 해주고 배열의 개별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게만 해주는 거지, 배열을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물론 라이브러리 통해서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C++에서는 이 문제는 배열이 필요해. 그럼 배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벡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std array를 쓰는 것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배열 대신에 뭐 array 리스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는 배열보다 상위 개념인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이 리스트도 배열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벡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또 그 일반적인 배열은 우리가 배열을 전달할 때 주소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달받은 함수에서는 얘가 배열인지 그냥 정수 포인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C부터 배열을 함수에 전달할 때에는 배열만 전달하지 않고 배열의 크기나 용량을 함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C++에서는 std array라는 걸 만들어서 배열을 객체로 모델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객체로 전달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를 전달하나 배열을 전달하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d array부터 설명드릴게요. 헤더 파일, 요 std array를 쓰려면은 array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시면 되겠고요. 요 std array는 뭐냐면은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은 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그 함수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배열의 용량을 멤버 펑션이나 그 멤버 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이 가능하다. 대입이. 우리가 배열에서는 그 로우 배열에서는 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대입이 돼요. 왜? 대입 그 이코르 연산자를 제정해 놨으니까 배열을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std 어레이로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 배열은 무슨 배열이에요? 정수 배열. 용량은 5예요. 5.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초기 값으로 첫 번째 3개는 1, 2, 3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초기화 돼요? 0으로 초기화 됩니다. 실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배열과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 2,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만 우리가 원래는 5개짜리 용량이 5개인 배열이 필요하다. 그럼 int 리스트 5, 1, 2, 3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쓰겠죠. 근데 이걸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쓴다? std 어레이를 이용해서 쓰시면 된다. 그러면은 장점 중에 하나는 요게 돼요. 대입이. 리스트 2에 리스트 1. 그러면 이 대입은 주소만 간 게 아니라 복사가 됐기 때문에 리스트 2를 수정한다고 해서 리스트 1이 수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복사가 돼요. 근데 이 복사가 될 때 용량은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거는 주의하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int a 5 이렇게 해놓고 a 이퀄 리스트 이거 안 되잖아요. 일반 배열에서는 안 되죠.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d array. 그리고 전달할 때는 객체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요? 3조로 전달을 해요. 그래야 효율적이죠. 얘도 물론 얘를 빼고 콜바이 밸류 전달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콜바이 밸류 전달하면은 그거 정말 잘못된 방식이죠. 원래도 배열은 우리가 콜바이 밸류로 전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콜바이 밸류 만들어 버리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죠. 배열 자체를 다 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쓰는 것 자체는 얘가 std 어레이로 오나 그냥 오나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이즈를 그냥 내가 쓸 수 있죠. 사이즈 쓰면 이 사이즈는 제가 말씀드린 크기가 아니라 뭐다? 용량이에요. 용량. 내가 이 리스트에 3개밖에 저장 안 해놨어. 나머지에는 쓰레기 값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크기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바처럼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 놓으면은 별도 추가적인 인자 없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죠. 배열을.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이 맥스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용량이 5인 std 어레이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용량이 10인 애를 보내거나 또 인트가 아닌 타입은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범용적인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은 템플릿 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tn 해가지고 tmax, tn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는 int도 보낼 수 있고 더블도 보낼 수 있고 용량이 10인 거 보낼 수도 있고 30인 거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요 참조 꼭 참조로 보내시면 돼요. std array는 중요 함수들 empty, add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안 써요. 거의 쓸 일 없고 사이즈는 많이 쓰겠죠. 그렇죠? 사이즈는 많이 쓰고 나머지는 얘네들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오퍼레이터 요거
새긴 요 접근, 요 연산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td array는 기존 배열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한다라는 것만 차이 있고, 나머지 쓸 때는 뭐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기존 배열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고, 라이브러리에서 설명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얘나 std array나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장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또 이 std array는 뭘 받아요? 용량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동적으로 용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배열을 쓰고 싶은데 동적 배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를 못 쓰죠. 그러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와서 이제 인테저 포인터 리스트 해가지고 new i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delete 해야 되죠.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 근데 동적 배열이 필요할 때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쓰지 말고 뭘 쓰시면 돼요? 벡터를 쓰시면 돼요. 벡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엔 벡터. std array. 물론 std array도 귀찮아. 그럼 std array 안 쓰고 벡터를 쓰시면 돼요. 근데 벡터는 기본적인 배열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벡터만 알아서 벡터만 쓸래.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상황에 따라서는 요 상황에는 나는 std array 쓰고 요 상황에서는 벡터를 쓰겠다 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벡터나 array나 스택이나 q 뭐 이런 것들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죠. 그럼 여러 개를 유지하는 이런 자료 구조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반복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복자는 뭐냐면 그 복합 타입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을 하나하나씩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begin, end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보세요.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C begin은 const예요. 반복자를 받아내는데 const예요. 그럼 접근은 되는데 그 위치에 있는 값은 바꿀 수 없어요. 만약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값도 바꾸고 싶으면 C begin이 아니라 그냥 begin 쓰시면 돼요. 그래서 C begin에서 반복자를 받아와요. 이 반복자는 포인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인터는 뭘 가리켜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럼 그 다음 거를 가리키겠고 그 다음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얘가 계속 가면 될까? C end까지예요. 그럼 end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어떤 요소도 안 가리켜요. 그 요소의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이면은 5개짜리예요. begin은 뭘 가리켜요? 첫 번째 요소. end는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리켜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end가 되면 end의 위치에 있는 건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애를 접근할 때는 뭘 쓰시면 돼요? 요 dereferencing, 포인트의 dereferencing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복잡하잖아. 이 오토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다음 노트에 원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되게 길잖아. 그쵸? 요 이터레이터의 타입이 뭐냐면 std array int o 땡땡 이터레이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C뿔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토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는 요 뒤에 있는 거를 보고 요 i의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추해주게 해주는 거예요. 자바도 자바 탭부터는 오토를 추가했어요. 오토라는 키워드 안 쓰고 바라는 걸 써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오토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야? 프로그램이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 똑같은 건데 for int n 땡땡 list 이렇게 하고 n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차례차례 반복하면서 n에 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써요. 반복자를 할 때는. 그럼 이 for each form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건 뭐예요? 반복자를 활용합니다. 반복자. 이렇게 하면은 이때 사용하는 반복자는 const 반복자예요? 그냥 반복자예요? const 반복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nt n이 아니라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요? 참조가 들어가면 돼요. 참조가 들어가면 얘는 C begin 쓰는 게 아니라 begin을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수정도 돼요. n equal 1이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애들을 뭘로 바꾼 거예요? 1로 바꾸는 거예요. C뿔은 이렇게 반복자를 쓸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건 begin, end, C begin, C end. 그리고 얘가 주는 것은 이터레이터인데 그냥 포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도 요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 1, 2, 3, 4, 5. 근데 얘는 여기 하나 더 썼죠. 그 차이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벡터. 똑같아요. 벡터도 대입되고. 근데 벡터는 뭐가 된다? 여기다가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점점 용량을 늘려줘요. 벡터는. 그래서 벡터는 사이즈, 리저브, 프론트, 백, 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인서트, 이레이즈, 푸시백, 푸시백. 자, 벡터는 내부적으로 뭘 쓸까? 배열을 써요. 배열을. 내부적으로는 벡터는. 그러면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고 여기 뒤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 하나 추가하고 싶다. 어디에 추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추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음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푸시 백이에요. 근데 요 앞에 보시면은 erase나 잘못 눌렀네. erase나 insert라는 것이 있어요. insert는 여기에 위치를 줘서 여기다 넣으라. 그럼 여기다 넣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애들이 뒤로 밀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벡터를 쓸 때에는 인서트나 이레이즈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벡터를 쓰면은 주로 뭐만 해요? 푸시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서만 제거해요. 요 맨 뒤에 있는 요소 제거하는 건 이것도 쉽죠. 그냥 사이즈만 일로 옮기면 돼요. 여기에 이 값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가 현재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다고 하면 돼요. 그럼 2개만 있는 거니까 얘는 쓰레기 값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푸시백 하면 여기에 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벡터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쓸 때에는 어떤 연산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배열을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때 쓰는 거. 그리고 푸시백. 그리고 리저브. 리저브는 뭐냐면 리저브는 용량을 이만큼 확보해 놔요. 용량을 이만큼 확보해 놓으면 좋은 점은 뭘까? 용량을 확보해 놓는다, 미리. 좋은 점이 뭘까요? 용량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용량을 그러면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은 어떤 오버헤드가 있을까요? 그쵸. 용량을 내가 지정을 안 해놓으면 얘가 조금만 확보를 해놔요. 근데 내가 뭐 10개를 넣게 되면은 중간에 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그 늘어난 과정에서 여러분도 스택이나 큐 만들 때 해봤지만 보통 2배로 늘려요. 2배로 늘리면서 어떻게 돼? 기존 걸 복사해야 되잖아. 기존 걸 또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 뭐야? 비용이 들죠. 그러면 아싸리 내가 처음부터 이만큼 용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은 뭘 해주면 돼요? 리저브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00개 넣든 100개 넣든 다 가능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용량을 늘리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총 받을 게 몇 개인지 알면 리저브 해놓을 수 있어요. 용량을 리저브를 해놓는 거.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 여기다가 5 해도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용량을 그만큼 용량의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예요. 그럼 이제 요약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언어에서 제공한 배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기 계신 한 10분은 배열 쓰지 마세요. 배열 쓰지 말고 뭘 쓴다? std array나 벡터를 쓰시라는 거예요. C++에서는. 그래서 벡터만 둘 다 아는 건 귀찮다. 그럼 벡터만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std array, 벡터 두 개를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std array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벡터는 알아서 늘려줘요.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둘 다 결국은 사용할 때는 일반 배열하고 달리 차이점이 없어요. 요거 쓰시는 거니까. 근데 벡터는 집어넣을 때 푸시백을 이용합니다. 푸시백.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있는 여러 연산들을 함수들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요 경우에는 페어를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페어. 그래서 페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인데 여기서 어떤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반환하는 값이 하나면 정수하라면 그냥 인트죠. 근데 반환해야 되는 게 정수 2개야. 그럼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스트럭처에서 인트 2개 있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는 std 페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값을 몇 개? 2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t1, t2인데 t1과 t2를 같은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다른 타입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런 애를 페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에는 make 페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make 페어. 그러면 페어 객체를 요 2개 값을 가지고 만들어줘요. 그걸 알아두시고 이 알고리즘에 있는 메소드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fill,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int chip list. 그러면 초기화를 안 했죠. 그렇죠? 초기화 안 했어요. 그러면 0으로 초기화 될 거예요, 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로 다 초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2를 10개 써도 돼. 근데 그건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건 fill이에요. fill. fill은 그런데 앞에 뭐냐면은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줘요. 근데 끝 위치는 뭐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넣고 싶은 거에 다음 위치예요. 항상 end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end는. 그렇죠? 그래서 begin end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 그러니까 요 위치는 반복자를 이용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begin end. 근데 여기는 C begin, C end 쓸 수 있을까? 아니죠. 왜? 값들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fill. 그래서 list begin, list end 하면은 다 바뀌게 됩니다. 벡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ill까지 해줄 수 있어요. 용량이 10인 거 확보하고 1로 초기화해라.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자들도 여러분들이 그 벡터 같은 건 다양한 생성자들이 있는데 그 생성자들을 내가 하나씩 잘 알아두면은 생성할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 생성할 수도 있죠.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equal, mismatch, 뭐 lexical compare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빼고 equal 뭐 이런 컨테이너들을 같은지 아닌지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equal이면 리스트 벡터가 두 개 있는데 C begin, C end, C begin, C end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equal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list 1 C begin, list 1 C begin 플러스 2 하고 list 2 C begin, list 2 C begin 플러스 2 하면은 참일까 거짓일까? 플러스 2 하면 앞에 두 개는 뭐예요? 1, 2죠? 같죠? 그럼 참이 되죠. list C begin, list C begin 플러스 2 우리가 포인트 연산처럼 플러스 2 하면 여기서 플러스 2면 요 위치죠. 근데 요까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포인터 P 플러스 2 그러면 P 플러스 2는 포함이다 아니다 빼는 거예요. 그럼 P와 P 플러스 1까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뭘 말씀드린 거니까 항상 시작과 끝에서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비교해 볼 수 있죠. 물론 이것도 equal을 몰라도 뭘로 이용해 짤 수 있어. 포문이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귀찮지. 이거 알아두면 그냥 간단하게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고 근데 요때 뭘 활용해요? 이터레이터를 활용하고 이 이터레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 포인트 연산 플러스 2 플러스 3 하잖아요.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I 했잖아. 이건 뭐야? 플러스 1한 거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스매치는 여기서 C begin, C end까지 C2에서 처음부터 비교하는데 처음으로 틀린 것을 찾아줘요. 그럼 어디 위치예요? 요 위치죠. 그렇죠? 그 로케이션을 주는데 이 로케이션은 페어 값이에요. 그래서 로케이션의 first가 리스트 1의 end가 아니면 리스트 end라는 건 미스매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 end가 아니면은 이 중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찍어볼 수 있어요. 로케이션 first면은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올까? 리스트 first면 3이 나와요. 로케이션의 second는 뭐가 나올까?
7이 나옵니다. 7. 틀린 게 7이잖아요. first,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터를 주는데 둘 다 뭘 줘요? 이터레이터를 줘요. 첫 번째 컨테이너의 틀린 위치의 이터레이터, 두 번째 컨테이너 위치를 줘요. 그럼 걔를 요 별표로 접근하면 3, 7. 여기가 틀렸잖아. 미스매치. 첫 번째로 틀린 걸 찾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remove. 그래서 0인 거를 다 제외해라. 그러면은 요 0인 걸 제외하고 3, 4, 5가 돼요. 1, 2, 3, 4, 5. 뒤에는 쓰레기 값이에요. 이건 뭐가 있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1, 2, 3, 4, 5. 앞에는 0들이 제외된 걸로 앞으로 딱 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remove 됐는데 이 사이즈 자체도 전체 크기 또 일로 줄이고 싶으면 이레이즈를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레이즈 안 하면 현재 배역터의 이제 뒷부분에는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remove. 그래서 리스트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제거해라? 0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땡겨져요. 3, 4, 5가 땡겨져요. 그래서 resize 할 수가 있습니다. resize 하면은 이렇게만 나와요. end랑 리스트 end. 잘못됐다. 여기. 요 리스트 엔드가 아니라 요 엔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제거된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리무브가. 여기 엔드가 여기로 가요. 여기가 리스트.엔드가 end가 아니라 그냥 엔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사이즈 시켜서. remove. 그러니까 벡터에 있는 어떤 조건, 어떤 값들을 내가 그냥 제거시킬 수 있어요. remove, replace.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을 1로. 그러니까 0 위치들을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할 수 있어요. 0. 몇 개 있어요? 카운트 얼마 나올까? 3. 카운트, replace. 많이 써요, 이런 거. 알게 모르게. 그리고 min element, max element, min max. min element면은 얘네들 다 뭘 주는 걸까? 반복자, 위치를 줘요. min 값의 위치. 그러면 min은 여기서 얼마야? 0. max는 9. 얘는 min max니까 min max 값을 다 줘요. 첫 번째 페어가 되는 거예요. 이터레이터 페어. 그래서 first에는 min 값, second에는 max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min max를 동시에 계산해 준다. 얘네들도 보면 C begin, C end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터레이터 쓸 때 바꿔야 되는 거는 begin, end로 가시고 안 바꾸는 건 그러니까 replace는 당연히 begin, end 돼야 되겠죠. 그렇죠? count는 이것도 C begin 쓰는 게 낫는데 C begin 써야 되겠고. 그렇죠? count는 안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 find 5를 찾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5. sort 정렬해 주는 거예요. sort. 그 다음에 정렬되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죠. 이진 탐색. 근데 이진 탐색은 바이너리 서치는 위치를 주지 않고 있다 없다만 줘요. 불값이에요. 그거는 find는 뭘 줘요? 위치를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유니크는 정렬되어 있을 때 유니크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1, 2, 3, 4, 5로 만들어져요. 유니크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뒤로 밀어줘요. 리사이즈를 해주시면 이제 1, 2, 3, 4, 5만 남아요. 유니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죠. 중복된 거 다 제거해라. 그럼 여러분 짜고 있을 텐데, 라이벌이 아는 사람은 요거 하나 호출하면 끝나죠. 리버스는 뒤집어줘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5, 4, 3, 2, 1. 리버스도 많이 쓰고, 머지는 합쳐줘요. 요때 요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머지에서. 머지할 때 쓰는 인서트 함수. 머지. 그리고 집합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지, 부분 집합인지, 차이,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t difference. 그래서 요 set 차이를 인서터를 해가지고 리스트 3에 넣으면 차이가 뭐지? 자, 차집합. 리스트 1에서 차집합이면 3, 4, 5가 나오는, 3, 4가 나오죠. 그쵸? 차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쵸? 만약 요 두 개의 인터액션 했으면 1, 2, 5가 될 테고, 차를 했으니까 3, 4고, 합집합하면 그냥 1, 2, 3, 4, 5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쭉 있어요. 시간이 애매하네.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스택. 스택은 어떤 구조예요? 위에다 으로 추가 위에서만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push pop empty top. 우리는 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push pop top. Q는 push pop 여기도 탑인가? 탑. Q는 이제 뒤에서 집어넣고 앞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이 Q는 뒤에서 넣는 거나 앞에서 빼는 건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리고 Q 말고 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Q라고도 원래 부르고 저거를 덱이라고도 부르는데 덱하고 Q의 차이는 Q는 뒤에서 넣고 앞에서 빼는 것만 효과적이에요. 덱은 앞에서 빼는 거나 앞에다 넣는 거, 뒤에서 빼는 거나 뒤에서 넣는 게 둘 다 효과적인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push back, push front, pop back, pop front 요 네 가지 메소드가 다 효율적이에요. 상수 비용만 들어요. Q는 뭐만 돼 있어요? push pop. push는 이게 맞나? 맞네. push pop. push pop이고 프런트 접근만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Q하고 덱의 차이. 내가 어떤 자료 구조 만드는데 앞에서도 넣고 앞에서도 빼야 되고 뒤에서도 넣고 뒤에서도 빼야 되면은 Q를 쓰는 게 아니라 덱을 쓰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 Q처럼 쭉 먼저 온 놈을 먼저 처리하는 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Q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먼저 온 프린터 작업을 먼저 인쇄해주고 나중에 오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Q고 set 집합이에요. 집합 insert find 집합에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set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해보고 맵은 어떤 두 개를 유지하는데 얘로 매핑해줘요. 여기서 보면 string을 int로 매핑해줍니다. string을 int로. 그래서 f를 3. 그러니까 f를 찾으면 무슨 값을 얻을 수 있어요? 3을. 근데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얘는 재정의를 요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픽을 오면 그래프 스트링에 대해서는 값이 얼마야? 5가 되게요. 그리고 요걸 빼고 나중에 맵 그래프 하면은
어떤 값을 줄까? 5를 줘요. 맵. 그래서 하나에 대한 어떤 대응되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맵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것도 맵 갖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여기 있던 리트코드 문제들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 세 개를 내가 넣어놨는데, 요 컨테인 듀플리케이트 요거는 이제 정렬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정렬해서 찾으면. 그러니까 중복이 있죠. 얘는 1과 1. 그럼 얘를 찾으려는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정렬을 시키고 처음부터 쭉 찾아가요. 그럼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다음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소트 하면 되는 문제고, 해피 넘버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가는데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미 계산된 값이 또다시 나왔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뭘 이용하면 될까? 그러니까 얘가 19인데 그 다음에 82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 82 갖고 계산하면 68이 돼요. 68 갖고 100 갖고면 1이 돼. 그럼 얘는 해피 넘버야. 근데 어떤 거는 막 계산하다 보면은 또 계산됐던 82가 또다시 나와요. 그럼 1은 절대 안 가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해피 넘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산하면서 요 계산된 결과를 81을 어디다 넣어? 셋에다 넣어요. 그래서 또다시 계산했을 때 계산된 값이 셋에 있으면 반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해피 넘버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로 이용해요? 셋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얘는 이스모픽 스트링. 에그와 애드는 형태가 똑같죠. E는 A, G는 D로 똑같이 돼요. 근데 fu와 반은 O는 뭘로 매핑했어요? 여기서 A로 매핑됐죠. 근데 O가 다시 R로 매핑이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E는 A로 매핑을 시켜요. 어디다가? 맵에다가. G는 D로 매핑을 시켜요. 그 다음에 G를 매핑 시킬 때 G가 이미 매핑이 돼 있나 봐요. 매핑이 돼 있으면 그 값으로 매핑이 돼야 되죠. 그렇죠? 또 D니까 오케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O는 OA 요 두 번째 줄에서는 매핑을 어떻게 놨어요? O를 A로. 그 다음에 O를 매핑하려는데 가져갔더니 맵에 이미 있어. 그렇죠? 근데 갖고 왔더니 뭐야? A야. 근데 요번엔 뭐야? R이야. 그러면은 이즈모픽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얘는 뭘 갖고 해결하면 돼요? 맥 갖고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실제 여러분들 배운 거 갖고 다음 시간, 뭐 집에서 해보셔도 되는데,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요 세 개를 같이 해보고, 풀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